허균은 왜 사지가 찢기는 죽음을 맞았을까? 스승 이달. 1618년 8월 조선의 도성은 한 남자의 처참한 최후로 술렁인다. 허균은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을 당하며 역적으로 생을 마감한다. 이 비극은 그의 스승 이달과의 역설적 만남에서 시작된다. 이달은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으나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재능을 펼치지 못한 인물이다. 어린 허균은 스승이 겪는 구조적 차별을 보며 조선 성리학 질서에 깊은 회의를 품는다. 이때부터 허균은 신분의 벽을 허무는 자유분방한 교류를 시작한다. 양반의 권위를 내려놓고 서자, 무사, 승려들과 어울린다. 하늘이 준 자유스러운 본성이 성인의 가르침보다 앞선다. 이 사유는 훗날 서자들의 영웅 홍길동을 탄생시키는 사상적 토양이다. 개축 옥사, 칠서의 옥. 허균의 자유로운 인맥은 결국 정치적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1613년 광해군 5년 그의 절친한 서자 친구들인 강변 치루가 상인을 살해하고 영모 혐의까지 뒤집어쓴다. 위관 이이첨은 모진 고문으로 영창대군과 임목대비에 붙인 김제남이 연루되었다 꾸민다. 서자 박응서는 결국 김제남과 결탁해 영창대군을 추대하려 했다고 시인한다. 대북강경파는 이 자백을 명분으로 김제남에게 사약을 내리고 영창대군을 교살한다. 이 사건이 바로 개축옥사다. 사건의 여파는 허균에게도 미친다. 배우 인물로 지목된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몰린다. 동인 출신 허균은 생존을 위해 대북의 실력자 이이첨과 손을 잡는다. 이이첨의 권력액이 되어 허균은 예조참의, 예조판서, 형조판서까지 오른다. 남산벽보 사건. 허균이 권력의 중심에 진입하자 대북 진영은 그를 위험한 인물로 인식한다. 허균 역시 권력의 논리를 이용한 정치 공작에 깊이 발을 들인다. 1617년 광해군 9년 그는 임목대비 패출 논의의 선봉에 선다. 서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 가짜 경문을 작성한다. 신복들은 남산과 도성 곳곳에 벽보를 붙인다. 임목대비 측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 여론은 조작되었고 허균은 이 사건으로 길주에 유배되었다 풀려난다. 그러나 개축옥사와 남산벽보 사건은 이이첨이 허균을 제거하기 위한 덫으로 작동한다. 정치 공작은 역모 혐의로 전환된다. 기준격과 이이첨의 복수. 1618년 광해군 10년 이이첨은 임목대비 패모론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인다. 허균은 오히려 이이첨보다 더 앞장선다. 패모에 반대한 소북의 기자원과 충돌하자 그의 아들 기준격마저 허균에게 등을 돌린다. 기준격은 허균이 역모를 꾸몄다 상소를 올린다. 이 상소는 광해군의 의심에 불을 붙인다. 그 무렵 이이첨의 외손녀인 세자빈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허균의 딸이 세자 후궁으로 거론된다. 권력의 균형이 흔들리며 관계가 틀어진다. 허균을 제거하기로 결단한 이이첨에겐 대질신문도 국문도 필요 없다. 체포 사흘 만인 1618년 8월 24일 허균은 서소문 밖에서 사지가 찢긴다. 허균의 죽음은 사상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이 남긴 복수의 얼룩이다.